네, 어벤져 전략회의 8월 11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댓글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최근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한 많은 아마 의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지금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일단 지명이 됐습니다. 어쨌건 지금 날씨도 더운데 좀 더 우리가 좀 더 뜨겁습니다. 그만큼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벌써 야당은 야당 내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 또 여당은 여당대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을 지금 비롯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저희가 거듭 어벤져스에서는 이 김경수 복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제가 수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 진영의 불이익, 또 진영의 어떤 불리함, 분명히 그게 있는 것이고요.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과 공정 이걸 가지고 집권했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에 맞는 것인지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김경수 복권, 어제도 저희가 박상수 변호사 출연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꽤 이 문제에 대한 좀 논박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좀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야당도 지금 내부가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내일쯤 기자회견을 해서 뭔가 어떤 좀 폭로를 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운을 띄우고 있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정봉주와 이재명과 정봉주의 악연이 다시 지금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악연이 있었을까요? 이 문제와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 지명에 대한 어떤 배경들 여러분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보보다는 토론 내용들이 워낙 중요한 문제인 만큼 바로 저희가 토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어서 지금 김경수 복권 문제, 이 문제가 꽤 이제 논란이 됐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사면 논의할 때 그때 결정된 사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여러 여론을 통해서 김경수 복권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한 대표 이 주변 분들은 이건 안 되는 일이다라는 지금 견해들을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원님이 최근에 좀 새롭게 나온 어제 이어서 논쟁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찬반 논쟁 여권 내에서 김경수 복권이 이 적절한 것인지 이 찬반 논쟁 비슷한 게 이제 이어진 것이죠. 네. 그런데 어제 부로 인해서 이제 찬반 논쟁이 아니라 김경수 복권이 누구 발인가? 네. 누구 발인가? 용산 발인가? 윤석열 대통령 발인가? 아니면 이재명 발인가? 네. 이 찬반 논쟁이 아니라 진실 공방으로 이 국면이 좀 바뀌어 갖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지금 어제 저녁 무렵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이 단독 보도 거리를 줬잖아요. 네네. 그 내용은 뭐냐면 김경수가 특별 사면이 된 게 형기 5개월을 앞두고요.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사면 복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사면만 하자. 복권은 천천히 하자. 네. 왜냐하면 2022년 12월이면 이제 2024년 총선을 1년 반도 안 남긴 시점이기 때문에 복권까지 시켜버리면은 너무 막 풀어주는 거 아니냐. 네. 또 이제 총선에 미칠 여파 이런 것까지 생각해갖고 이번에는 사면만 해주자. 네. 그리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 복권을 해주기로 이미 그 당시에 2022년 12월에 결정이 됐다. 아하. 이런 건데요.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일단 약간 물음표입니다. 네. 왜 물음표냐면요.
그 결정이 어디의 결정인 것이죠? 네. 예를 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당시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에 네. 기초한 대통령실의 몇몇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무적 결정이었는지 이게 불명확한데 네. 첫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요번에는 사면만 해주고 총선 끝나고 복권해주자 이런 그 결정이 가능합니까? 그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네, 그건 얘기입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음. 그렇다면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당시 청와대 뭐 정무라인, 대통령 정부. 대통령 정무라인에서 그런 식의 결정을 뭐 결정이라기보다는 또 네. 뭐 그런 식의 어떤 논의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죠. 논의가 음. 그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2022년 그 당시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무라인가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치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살아있는 생물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때 미리 1년 반 후에 조치 내릴 것을 미리 결정해 둔다. 네. 이게 저는 좀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실이 어제 저는 중앙일보에 그런 기사를 흘려서 단독 보도하게 만든 걸 딱 보고 그냥 뭐 어떤 뭐 감각적으로는 김경수 복권을 그냥 강행하는구나. 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사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또 이제 나오냐면 이재명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는 이재명이 그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 네. 난색을 표했다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게 아니고 내가 부탁한 거야. 내가 요청했다. 내가 요청한 거야. 내가 사실 정경심까지도 해줘야 된다고 해줘야 얘기했어. 이러면서 만약에 대통령실 얘기가 맞다면은 이재명 거기 숟가락을 얹히고 이거 내 작품이야. 내 작품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진실 공방에 붙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요. 왜 우리가 이재명 이 김경수 복권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김경수가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 저희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네. 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네. 자, 감독님 당시에 그 여론조사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난 문재인이 나왔던 당선됐던 이제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철수와 문재인의 그 대선 후보 지지도가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안철수가 박빙으로 지금 문재인과 어떤 겨뤘어요. 네. 자, 기억나시죠? 저게 이제 어제도 이제 저희가 저걸 보여드렸었어요. 저게 정확히 그때 그 대선 네. 딱 한 달 전 그래프입니다. 자, 저는 한 달 전. 저 때부터 무슨 얘기가 있으면 안철수가 이 당한 게 뭐냐면 MB 아바타다. 맞습니다. 이런 글이 이제 댓글이나 이 SNS나 유튜브 공간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MB 아바타. 자, 그러면서 실제로 토론에서도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거 한번 묻는 바람에 예. 완전히 그 전적인 여론의 어떤 지형이 급변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그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댓글 공성을 엄청 시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그게 좀 먹히면서 안철수 지지율이 좀 내려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안철수는 거기에 빡친 겁니다. 네. 빡쳐가지고 TV 토론에 하는데 하고 문재인한테 제가 MB 아바타라는 게 아바타입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뭐 이래버린 거죠 이게. 그게 그 이후에 결국은 안철수의 어떤 지지도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이 당시에 이제 당선됐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저희가 이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밝혀낸 여러 가지 사실을 보면 이 킹크랩을 통해서 8,800만 건의 댓글 작업을 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정말 죽은 물건 단식을 통해서 얻어냈던 우리의 결과였죠. 그렇죠. 자, 그 결과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결국 대통령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즉 국가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건이 뭐냐면 바로 이 대선이잖아요. 네. 대선의 대통령 권한을 뺏긴 거예요. 그게 김대엽 이 공작이었고, 그렇죠. 뭐 그런 대선 때 공작들로 인해서
실제로 권력의 향방이 달라진 겁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죠. 그렇죠. 자, 중요한 범죄인데 그래서 이제 김경수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됐고 또 김경수가 당시에 사면됨에서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는 사면 원하지 않는다. 네. 이걸로 국민 통합되냐? 오히려 사면한 사람한테 이거는 더 비난해 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면을 당하면 그래도 뭐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이야기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대통령을 비난해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비난받은 당사자가 우리는 사면뿐만 아니라 다 그때 이 복권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복권은 조금 나중에 해주고 아니 도대체 왜 김경수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건가요? 즉 우리 정말 이 보수의 그 보수가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권 그다음에 탄핵으로 인해서 정말 절망했을 때 그나마 그거를 진보 측한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당시 뭐 안철수 뭐 등등이 나섰는데 그걸 결국은 좌파 쪽으로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경수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미 다 팩트가 확정이 됐어요. 그런 사람을 그때 2022년도 12월 달에 사면은 뭐 이번에 하고 복권은 좀 이따 해줄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총선 직후에 뭐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 논의가 이어지던 와중에 새벽 5시 30분에 뭐 언론사에서 뭐 단독이다 해서 네, 그 기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박영선, 양정철,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네. 이게 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야 무슨 새벽부터 이런 오보가 다 나오나 저는 이게 택도 안 되는 이 오보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가 했더니 그 오보가 아니었어요. 네. 예, 또 1시간 후에 또 다른 언론에서 그걸 또 나오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때 뭐 공식 라인을 통해서는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서는 이게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또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는 맞다. 네. 원래 저 검토했던 건 맞다. 뭐 이런 얘기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건 묻혔어요. 묻혔는데 요번에 다시 지금 저 사건이 소환되고 있는 것이죠. 저기 보시면 권선동, 권영세, 뭐 지지층의 충격, 뭐 보수 국민증 고려해야. 보면 조배수고요. 이번에 저 비례대표 된 분 아닌가요? 네, 비례대표 됐죠. 상당히 좋은 카드다. 이런 카드가 있죠. 근데 조배수 의원 이번에 어떻게 비례대표 되신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북 저 당선시켜달라고 나중에 뭐 해서 겨우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전북 목 한 명 비례대표로 배당했는데 그걸 이제 조배수 의원이 받은 거죠. 네. 자, 여러분 이게요.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저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제가 아침에 새벽에 제가 출근하는데 새벽에 5시 뭐 6시쯤인가요? 갑작스럽게 TV조선 단독으로 이 기사가 떴어요. 네. 그다음에 곧 이어서 YTN 단독으로 또 떴습니다. 네. 제가 다 배경을 다 취재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배경이 저는 대통령실의 어떤 참모 조직이 아니라 네. 일부 대통령과 대통령 그 한남동 뭐 이렇게 거주하시는 거기에 측근들에 의해서 이 기사가 릴리스됐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측근들에 의해서. 그거는 제가 그때도 아마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지만 소위 우리가 대통령실의 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그 비선의 어떤 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보도에 대해서 당시에 이관섭 실장이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공식 입장을 낸 바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아니다. 네. 이거 아직 유효하고 이거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그랬죠. 네.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감독님 화면 조금 그 크기 좀 줄여주시고요. 자, 제가 그래서 그 보도를 그 사실을 접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이 언급을 해서 기자들 릴리스를 했는데 네. 소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기자들을 만나서 내 이름을 걸고 본인은 이거는 사실이다. 진행되고 있다. 굉장히 깊숙하게 진행이 됐고 오래동안 되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기사를 다 바꿨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가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핵심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대 인사위원장이 비서실장 아닙니까? 네.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대변인실 알림 공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또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은 아니다. 그게 맞다. 우리 검토한 거 사실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바깥에서 보기에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뭐가 진짜야. 대통령실이 왜 이 어찌 보면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 가지고 이 사람은 공이라고 가고 저 사람은 X라고 해. 네. OX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나눠줘도 되는 거야? 대통령실 기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사실은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그 양정철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이야기 나온 배경이 저는 그걸 굉장히 뜬금없다 싶어서 좀 알아봤더니 양정철 씨가 이제 꽤 윤 대통령과 뭔가 소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친문 쪽에서 김경수 사면을 거듭 요청을 했었다. 왜냐, 김경수가 일단 지금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지금 친문에 깃발 들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네. 근데 김경수는 친노와 친문을 다 아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즉 적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두혈통 이야기하듯이 그 친문과 친노의 적통 네.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지만 이게 북한도 저렇지만 북한도 그 김주애 그 내세우잖아요. 그 뭐 김주애가 뭐 전혀 까면 아니지만 즉 백두혈통이라는 그 이유로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이 좌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네. 즉 자신들의 어떤 혈통, 적통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그래서 김경수가 국회의원 2년 그다음에 도지사 3년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경수를 자꾸 대선 후보까지 지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김두관이 그 경기 지역에서 그 유세할 때 전당대 할 때 우리한테는 지금 김경수라는 대권 후보가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야유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있고 그런 김경수를 복권시켜주면 친문 친노의 어떤 중심을 설 수 있다. 뭉칠 네.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을 대결해낼 수 있다. 사실 이 사실을 제가 알기로는요. 이재명이 꽤 오래전에 알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난 공천 시즌에 비명들을 갖다가 아주 정말 잔인하게 숙청했잖아요. 예. 비명 행사를 숙청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이런 사실들, 즉 친노 친문이 예. 김경수 복권을 대통령이 해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예. 뭔가 어떤 내부적 뭐 소위 뭐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걸 도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재명이 간파하고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실은 비명들을 쳤다. 요게 제가 이 알아본 결과예요. 예. 그럼 비명 행사의 그 배경에 이재명의 그 학살 공천, 네. 비명 그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이 학살 공천의 그 배경, 네. 그 자극제가 된 것이 용산이 김경수를 정치적으로 풀어줘서 이재명의 대체제로 만들려고 네, 그런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야, 이 자식들 봐라. 아예 그냥 싹을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네.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명 학살. 박광훈까지 잘랐잖아요. 좀 뭐 중도적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자른 이유가 지금 보니까 씨를 그게 말려하는 거예요. 아기가 딱 맞네요. 이 실제 우리가 그 이제 그거는 과거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팩트, 돌이킬 수 없는 팩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왜 총선 때 그토록 자기 내부 친명들, 친명 내에서도 조금이나마 합리적인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 봐도 이건 좀 과하다, 그렇죠. 너무하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 이러다가 탈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학살을 한 이유가 바로 용산의 그런 움직임을 이재명이 인지하고. 포착을 하고 네. 그래서 지난 영수회담, 물밑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이제 함성득, 임혁백 라인이 그 당시에 이제 영수회담, 물밑회담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은 겉으로는 내가 그 정경심까지 좀 이 사면 복권 요청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의 본심은 정성호가 했던 이야기예요. 음. 그 정성호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복권시켜주면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했죠. 정성호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게 이재명의 본심인 거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지난 영수회담 그 물밑회담 사전회담 과정에서 실제 윤 대통령 측에다가 김경수 복권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반대하는 사람 쓰면 안 된다. 네. 라고 그때 이제 요구했던 게 그때 아마 일부 보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이제 윤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게 이제 함성득 교수 아닙니까? 네. 함성득 교수가 우리 현정님도 그 좀 들었죠. 예, 잘합니다. 그 몇몇 그래도 자기가 좀 말 통할 사람한테는 그때 있었던 그 비사죠, 일종의 비사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당시 그 대통령과 만나는 그 회담의 조건으로 내건 것 중에 하나가 네. 김경수 풀어주면 안 된다. 네. 아, 김경수 복권 불가 이거였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이 복권이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이재명은 야 이렇게 어차피 그렇게 되는 바에는 이건 내 작품이다. 여기다 숟가락을 확실하게 얹자. 그래갖고 정경심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게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번에 실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뭐가 돼요? 대인배 코스프레 이게. 네. 대인배 코스프레. 자, 근데요. 문제는 이제 이재명의 걱정하는 부분은 10월 달에 있을 본인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이제 유죄 선고될 경우에 이게 이제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국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네. 이제 바로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갑작스럽게 야권에 대선 후보가 공석이 돼요. 둘 다. 공석이 되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야권의 분열을 뭐 촉구한다는데 그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이야기냐면 이게 지금 야권의 분열보다는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재명이라는 것이 저 출마를 뭐 상수를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사법적인 처리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뭐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조국도 출마 못해요. 네. 지금 저 가버리면 그러면 그 공백을 누가 메꾸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요, 사실 조민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조민희 결혼식이 있었는데 오늘 명동성당에서 있었어요. 조민희 결혼식에서 여기에 친문들이 다 결집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예. 오늘 뭐 윤건영, 그다음에 뭐 윤영찬 뭐 등등해서 여기에 총 결집을 했어요. 가서 이제 이 결혼식장에 가서 이제 저걸 했는데. 네.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제 이 또 김경수가 이제 아마 연말 전에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임종석 뭐 등등 이제 우상호 등등 뭐 전부 다 이제 이쪽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된 이후에 아마 뭔가 김부겸을 비롯해서 뭔가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자칫하면 이게 지금 김경수라는 사람은요. 한편으로 보면 그쪽 세력에 있어서는 새로운 신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그동안 보면 우리가 이 좌파들 이쪽들을 정말 이재명류의 좌파들 그걸 공격하고 해왔었는데 이게 김경수가 돼버리면 이게 지금 중도층이나 중도 좌파라든지 이쪽 부분까지도 여기에 다 결집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10월에 위증교사,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결과 이재명이 차기 대선에 출마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온다. 근데 김경수는 복권이 됐다. 네. 근데 또 조국이 대법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올해 안에 오늘 안에 나옵니다. 올해 네. 안에 뭐 대법원 갑니다, 확정 판결이 나면 가잖아요. 근데 저 조국 당이 99%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수령님 없는 당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조국 빼고 11명의 지금 뭐 비례대표 의원 중에 조국의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 당은요 붕 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수의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 현재 당적이 민주당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훗날을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무주공산이 돼버린 조국당에 가서 그 접수할 가능성이 있죠. 그치 조국당을 일단 접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도보로 삼는 이 거죠. 김동연 경기도지사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정당으로는 조국당, 네. 뭐 이런 식의 연대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친노 친문을 최대한 결집할 만큼 결집한 다음에 이재명은요 1심 판결이 나온 데서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죠. 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버팁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벌써 정봉주가 지금 밀려나는 거 보십시오. 그냥 수석 최고위원부터 이제 이재명 그걸로 쫙 깔아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 대선 출마 못하는 형이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 뻗당기고 버팁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바깥에서 조국 김경수 누구예요 또 김동연 뭐 해가지고 그런 그게 이루어지고 하나의 뭐랄까 이제 장이 펼쳐지는 거죠. 네, 장이 장이 서는 펼쳐지는데 겁니다. 그쪽에. 그러면 그때 김경수가 저는요 조국과는 다른 노선을 갈 것 그렇죠. 같아요. 조국이 어찌 보면 이재명보다도 더 왼쪽 노선을 갔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왼쪽 노선을 갔는데 저는 만약에 김경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재명보다는 오른쪽 노선, 그렇죠. 오른쪽 더 중도에 가까운 그런 노선을 걸을 것이다 네.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그러면 김경수 따로 나오고 민주당이 이재명이 됐던 이재명 말고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됐던 그 사람이 나와서 야권 후보가 둘로 쪼개지면 되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안 된다의 안 돼요. 한편입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의 이게 한편입니다. 속성이요. 결국 지금 야권은 나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네. 왜냐 본인들의 정권을 가져오는 의미에서 범연대를 형성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마 이 제야들 지금 네. 현재 있는 이쪽 제야들도 그런 계획을 다 할 겁니다. 다 네. 하나로 뭉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조국이가 이번 총선 때 했던 이 파일을 키워버렸잖아요. 그렇죠. 조국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비례대표 이쪽이나 이쪽 파일을 확 키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올 수도 있는 사람들을 조국당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파이가 커져버리면 네. 우리 파이는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법무장관 시절에 지금 법무장관 때 뭐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찬성했다고 그러는데 감독님 그거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때 야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뭐냐면 야당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당시 법무장관이 반대하고 있다. 네. 반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당시에 누굽니까? 우상호. 우상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네. 당시에 보면 한동훈 지금 그 법무장관이 본인하고는 생각이 다르지만 어차피 이게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의견과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다른 범죄의 사면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무슨 뭐 지금 본인의 어떤 뭐 대권과도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대선 자체를 완전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작하고 한 사람을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무슨 모순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그게 모순이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나라의 기본 그게 참 웃긴 거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 그게 뭐 어찌 보면 이기붕이 자신의 부통령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조작질을 하고 뭐 한 건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책임지고 하야하고 하와이로 가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다가 눈을 감은 거 아닙니까? 근데 김경수는 뭐냐고요? 아까도 그 그래프 나왔지만 2007년 5월 조기 대선 한 달 전 그 여론조사 그래프를 보면 네. 안철수하고 딱 붙어 있단 네. 말이에요. 그게 드루킹 일당의 MB 아바타 이 댓글 폭탄으로 인해서 그 여론 지형이 바뀌는 결정적이었어요. 결정적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된 건데 국사범인데 네.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근데 여하튼 이게 이제 보니까 저는 내일 모레 이제 강행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거 하겠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제 김경수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데 근데 결국은 김경수가 이재명과 비교해 봐서 좀 온건 네. 좌파 내에서 좀 온건 노선을 중도에 가까운 노선을 걷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전체적으로 지금 저쪽 야권의 파이가 줄어들기는커녕 분열로 인해서 4분 5열 되면서 뭐 이렇게 되기는커녕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 심지어 이재명 당과 조국당 조국당의 주인을 이제 김경수가 될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석기 당 지금 진보당 거기까지도 저는 하나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특히 옛날에는 뭐 분열로 망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이 정권을 넘겨주면서 야권 내부에서도 이
오로지 이 정권 탈취가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보십시오. 비례대표 공천할 때도 그럼요. 다 해서 공천했지 않습니까? 네. 저들은요 하나로 반드시 뭉칩니다. 반드시 뭉쳐서 대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거듭 지적을 하지만 이게 하나로 뭉치면 보수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지난번 대선은 정말 이 보수가 이 중도까지도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도 0.7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쪽은 일부 지금 이렇게 점점 더 보수의 정체성만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한다고 그러고 저쪽은 보십시오. 김경수까지 나서서 영역을 확정해 버리면 어떻게 당해냅니까? 당해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고요. 그럼 정권 넘겨줘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좋습니다. 복권 해주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또 이 시점이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네. 충분히 올 크리스마스나 내년에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여권의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고 야권도 마찬가지로 출범한 상황에서 이 변수를 던져줘 버리면 이게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라는 측면들 또 이 친문과 또 내부적으로 보면 그쪽에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자꾸 이제 아까 지적했듯이 이 박영선 양정철 이런 이 움직임들 이런 것과 이번 상당히 기시감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이 우리 쪽도 많이 하니까 이쪽도 통 크게 한다. 우리 쪽 많이 하는 거는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정치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김경수라는 존재는 지금 단순히 그냥 원오브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요. 지금 지금 여권에서 사면복권 대상자 그분들이 숫자상으로 많지만 그분들이 이제 다시 정치판에 복귀를 합니까? 뭐 합니까? 예, 아니죠. 그러니까 김경수하고 이제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김경수는 이제 야권 내에 지형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전체 이 여야 관계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걱정이 뭐냐면요. 이게 정치공학적으로는 야권 분열을 어떻게 보면 촉진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거꾸로 말이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권 내부에 여러 가지 네. 내홍, 상처, 네. 박영선, 양정철 그 사건이 소환되면서 네. 야 이게 맞냐? 당원 게시판은 오늘도 아주 뜨겁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복권이 확정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참 됩니다. 네. 참 저도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지만 이번 결정만큼은 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지금 무슨 대통령 통큰 무슨 통합 무슨 그거 지금 통합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이 정권 재창출 이런 것들의 큰 틀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중도 영역까지도 넓혀야 되는 지지층을 넓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부에서 저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보수층에서 대통령이 통합에 대한 결정이다 오늘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이게 지금 드루킹 특검 그다음에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선거 얼마나 지금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선자를 다음번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부정부패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또 그 사람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 쪽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저쪽도 한번 하나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쪽 많이 하는 조윤선 씨가 무슨 대권 출마하겠습니까? 무슨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권 출마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경수의 의미는 이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그럼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무슨 균형을 맞춥니까, 김경수가? 이거는 새로운 어떤 변수고 정치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하나의 폐가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참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참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결정에 자꾸 무슨 토다냐 비판하냐 그러는데요.
제가 지적할 건 지적합니다. 왜냐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의 어떤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그 고유한 권한도 국민들이 보실 때 고개가 끄덕여지고 원칙에 맞아야지만이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렇지만 대통령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고유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뭐 댓글창에도 약간 그런 투의 그 댓글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고유 권한은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도 못하게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발상이고요. 이게 그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기 최종 결정은 내일 모레 13일에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민주적 의사개진, 네. 의견개진, 민주적 토론, 이게 그러면 배제되는 겁니까? 네. 고유 권한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이 중요한 그 결정에 있어서 이 생생한 민심이라든가 이런 전달해야죠.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게 당의 기본적인 역할과 임무입니다. 오히려 그걸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인 겁니다. 네. 이번에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는 한 거고요.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면은 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겠죠. 참 답답하네요.